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기의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가요,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사업 중단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단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가 역사적 고점 돌파가 기대되는 이유 세 가지로 나눴을 수 있겠죠. 일단은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지금 종합지수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그렇죠?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MLCC 경쟁 업체들이 연일 신고가도 그쪽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일본 업체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소외를 받은 부분들이 그렇죠?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자, 먼저 한번 실적 부분을 먼저 볼까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대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증가를 했고, 4분기에도 지금 전망치가요. 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2,569억. 그죠? 내년에는 그죠? 영업이익이 1조 한 400억대로서요. 28%가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요. 영업이익과 매출인데요. 연도별로요. 자, 2018년도가 최고죠. 매출이 8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000억대. 그죠?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실적 선망이 되는데, 그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바로 부분이 이 MLCC, 그죠? IT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요.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삼성전기의 3분기 MLCC 가동률이 95% 수준으로서요. 지난해 삼성전기의 가동률이 한 70% 수준으로 보면은 약 25% 정도 그죠?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을 했다. 그만큼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MLCC 일본의 경쟁 업체인 무라타와고요. 그리고 타이오 유대는 이 업황을 기반으로 신고가 계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고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요 아래 부분 회원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장세는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에요. 지난 9월이나 10월 달에는 노력을 해도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투자연구소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연선 인쇄로 기판 RF PCB 부분을요. 사업 중단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죠. 요 부분인데 지금 내용 보면요. 지난 10월 23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번 달에도 11월 17일인가요? 이때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봤을 때 아마 중단한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잔여 계약 물량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생산을 삼성전기가 하고, 하반기에는 완전 철수를 전망한다. 지금 검토 아직 삼성전기 쪽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렇죠?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쪽 사업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전기가 그죠? 경연성 인쇄로 기판을 철수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수혜 보는 종목이겠죠. 작년에도요.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메인 기판, 그죠? HDI 사업을 중단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수혜를 봤던 종목이 바로 코리아서킷이죠. 아마 제 방송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올해 중단은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는 바로 이때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 코리아서킷의 주가를 끌어올린 재료가 바로 삼성전기의 이 사업 중단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랬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 보는 종목이 나오는데 이 삼성전기가요 지금 애플 아이폰에 공급해온 이 블랙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OLED용 경유세 헬파는 공급권을 누가 갖고 가냐?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업처가 애플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회사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OLED, 이 경영성 인쇄로 기판은 OLED의 인쇄로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OLED 만들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PCB 업체에게 납품을 받아서 OLED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회사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에 탑재되는 경연성 인쇄로 기판에는 삼성전기, BH, 뭐 영풍전자 있는데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BH, 인터플렉스고요. 사업 삼성전기는 중단하니까. 그리고 애플 쪽에 납품을 해서는 삼성전기, BH, 영풍전자는 상당히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두 개.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한테는 BH, 인터플렉스, 유니마이크론. 유니마이크론도 없으니까 그러면 BH하고 인터플렉스만 남죠. 자, 인터플렉스도요. 지금 애플에 공급을 안 하는데 2017년에 그렇죠? 애플에 공급을 했다 그래요. 근데 품질 문제로 해서 애플과 인터플렉스 관계가 소홀해졌는데 이번에 삼성전기가 만약에 이 사업을 중단을 지금 검토 중인데 확정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삼성전기 철수로 인해서 인터플렉스가 애플에 한번 사업 중단 품질 문제로 조금 관계가 소홀해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다시 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면 인터플렉스 그렇죠?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인터플렉스 실적 전망치를 봐도요. 2018년도에 한 600억 정도 적자를 받고 2019년에는 168억 적자. 흑자가 최근에 난 적이 2017년 615억. 이때 한 해만 내고 15년에도 적자, 16년에도 적자. 그죠? 그리고 20년에 올해도 한 적자 조금 날 것 같고요. 내년에 흑자 260억, 330억. 그러니까 인터플렉스가 만약에 삼성전기가 사업 중단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BH. BH는 계속적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 그랬죠. 내년에는 이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에 이 연성 인쇄로 기판이 납품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 기판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데 자, 이 BH는 삼성전기 사업 중단으로 인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에서 기술력하고 양산 능력 상당히 뛰어나요. 월등한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도 지금 상당히 크다 그러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차원에서는 공급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BH한테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 전기분까지 이 BH한테 줄 가능성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터플렉스가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BH는 뭐 꼭 굳이 그뿐이 아니도요. 아까 말씀드린 애플 쪽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죠. 근데 또 애플이 요번에 스마트폰 4개 기종에 그죠?
OLED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BH 실적은 상당히 좋아져요. 작년에 626억인데 올해 747억이고 내년에는 1000억대가 넘어가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BH의 성장성 실적 다 좋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BH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요. 지난주 금요일날 5천원 상승한 15만 8,5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역사적인 고점이 16만 6천원 7,500원. 한 5%도 안 남았어요.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날 130만 주.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그렇죠? 충분히 16만 6천원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 등이 역사적인 고점들을 돌파를 하고 뒤이어서 삼성전기도 그렇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 그러면 중소형 종목들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우리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역사적 고점 16만 천 원, 그렇죠? 충분히 돌파가 기대되고, 그렇죠? 거래량도 그렇게 이번 달 11월 달 들었어요. 주가는 크게 18% 상승했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상승세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 부분 경연성 인쇄로 기판 사업 중단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수혜 종목 인터플렉스, 그렇죠? 자, 지난 10월 23일 날 발표가 나왔을 때 수혜 종목 두 종목 BH 인터플렉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가 반영이 안 되다가요. 최근에 들어서 신기하게 인터플렉스 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죠. 어저께 금요일날 4%, 그리고 목요일날 14%, 그리고 수요일날 한 3% 정도 오르는 강한 상승에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이죠. 야,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 따라가면은 그런 매매를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낭패 본다 했어요. 자, 이 인터플렉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는 어제 저점 수준 15,350원,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건 받되 이 15,000원 초반대에 샀다가요. 만약에 15,000원이 깨지고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 15,000원 초반대까지 특히 전일 저점 수준에서는 그 전후로 해서는 한번 관심을 갖되 그냥 여기서 인터플렉스가 치고 가면은 뭐 나하고 인연이 없다. 어차피 뭐 단기 매매할 거고 뭐 여러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죠? 뭐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한 90% 이상 투자가 분들은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낭패를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BH는 그나마 그렇죠? 바닥권에서 좀 새롭게 움직이는데 제가 금요일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급적으로 모습은 좋은데 수급적으로 뒤따라지지 않는데 코미코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단기에 크게 올라왔는데 수급이 금요일날 좀 개선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18만 주, 기간이 56만 주 순매수. 상당히 길게 보면은 우리가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BH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 우리가 여태껏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죠. MC넥스. 자, 길게 보면 MC넥스도 실적이 좋아지죠. 휴대폰용 카메라 모드라고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하죠.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630억으로서요. 작년 대비해서 한 44% 감소하지만은 뭐 감소한 상태 630억 수준에서 내년에는 한 65% 증가해서 그러면 19년도 그죠? 수준으로 뭐 돌파는 못해도 그 수준까지는 좀 회복. 그러니까 내년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죠. 특히 TOF 해서 요새 이 애플이 요번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장착을 채택을 했죠. 거기에 따른 TOF 모듈을 검사 장비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죠. 이 프론티어라고요. 지분율 58.3%를 하이비전이 갖고 있는데 이 프론티어가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용 비전 센서 검사 장비와 영상 처리 보드를 테슬라에게 납품을 한 경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와이팜이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 재료는 좋은데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화전지가 손떨림 보정 장치인 OIS 제조사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부품인 PTC 히터,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발연기관이 없어 고전압용 이 히터가 필요하다라는데요. 그쪽에서도 매출이 크게 본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화전자 그리고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 자화전자도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 아까 말씀드린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추격 매수는데 이 아모텍 그렇죠? 이 이제 부품 쪽인데요. 아모텍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잘 걸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OLED 소재 업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두 종목은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요.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그렇죠? 그 대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바닥 우리가 보면은 천장 그 꼭지는 3일 바닥은 100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어서 가격적인 리스크만큼 좀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다.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고 좀 올라간 것들은 이미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게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 해서 아모텍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한 1, 2주 기다려서 뭐 한 5%고 10%로 낸다라면 저는 1, 2주 안에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죠. 그렇죠? 자, 먼저요. 자화전자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 이름이죠. 이런 것들은 뭐 추격 매수 저는 절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잘들 하시니까 상관없지만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한두 번은 내가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그죠? 결국은 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난 금요일 날 좀 치고 나가려고 윗꼬리. 최근에 보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윗꼬리들을 많이 달아주죠. 그렇죠? 이때는 이날도 11월 16일 날도 3.8%까지 갔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그리고 또 18일 날도 윗꼬리 달아주고 그 다음날 19일 날도 윗꼬리 그리고 이 25일 날도 윗꼬리 그러니까 윗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를 띄우려 그러면은 누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되 분명히 누가 들어 앉아 있다. 세력은 분명히 이 종목에 있습니다.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서 비싸게 사주면서 띄워야지 진짜의 맥인데 그 주체 세력들은 아직 띄울 의사가 없는데 단순히 곁다리들이 띄우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매물 압박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일주일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누가 들어앉아 있다. 그죠?
그러면은 들어앉아 있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타이밍만 맞으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요. 요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개조적인 관심 갖고 오히려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갈 때는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빠지면 왜 빠지면 또 세력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받추는 모습, 그러니까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루나 이틀째 빠지면 들어가면 또 돌려주는 모습 충분히 나와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는 흔적은 역력하다. 근데 그 들어앉아 있는 주체 세력들이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동을 걸고 있지 않아서 밀릴 때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해서 아모텍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요새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쵸? 툭툭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지금 이평들을 결집시켜주는 모습 상당히 많아요. 한번 그냥 내가 조금 보초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관심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부담 없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MC넥스는 좀 길게 보고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길게 보거나 실적에 믿음이 간다는 종목들, 그러나 지금 당장 큰 폭의 움직임이 아니면은 올라가는 때보다는 빠지면 그렇죠? 사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도 되지 않나. 와이팜이 의외로 그렇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이게 좀 상장한 데지 안 돼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4% 가까이 올랐죠? 뭐 이 정도로 한 번씩 올라오면은 한번 최소 물량을 일부 줄여놓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지만 이 종목은 크게 빠질 모습은 없었죠. 이미 이제 바닥은 확인하고 이제 회복 국면에 있는데 조금 시간이 빠른 시간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조금 기다리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좀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어제같이 단기 변동폭이 나오면은 한번 팔고 나오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부파들, 그죠? 근데 하나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지금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이 있는 무선사업본부, IM이라고 그러죠?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요, 우리가 그때 4조 원이 넘게 나왔죠? 근데 41% 감소한 2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덜 팔렸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그렇죠? 당연히 실적이 4분기에 조금 부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조정받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그냥 시장이 좋아지고 삼성이 스마트폰이 잘 팔림으로써의 수혜로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조정받을 때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뭐 현대투자 문자회원이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시장이 크게 좀 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하기보다는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